자, 우리나라에서 네모니폰 베개를 처음 만들어서 그를 시작으로 수면 사업을 하고 있는 네이처슬립의 황병일입니다. 총 한 몇 번을 망하신 거세요? 제가 망한 것 따지면 IMF 때 한번 빵했고, 엄격히 따지면 법정 관리도 망한 거죠, 이렇게. 대표에서 해임된 것도 망한 거죠. 따지고 보면 투자사들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에 매칭이 안 되면서 또 관두게 됐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뭐 따지면 망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망한 횟수는 총 4번? 네, 4번. 수면 박탈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수면을 아예 포기하고 사는 분도 계신데, 잠은 이렇게 줄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누려야 할, 혜택을 누려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보통 그 잠을 줄여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잠을 줄여서 한 거를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단기간 승부는 되지만 인생은 길잖아요, 이렇게. 장기간 승부에는 잠을 부족한 상태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잠을 너무 자고 싶은데 불면증에 시달리는 이런 사람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불면증으로 시달리시는 분들을 만나보잖아요. 대부분 마음에서 많이 옵니다. 저도 수면을 못 취할 때가 언제냐면 사업이 어려울 때요. 이렇게 밀리는 월급, 아니면 뭐 물건값, 또 매출, 요즘 같이 또 매출이 뭐 하락, 이렇게 되면 당장 위기가 다가오니까 그런 고민으로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저도 꽤 있었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사람이 점점 더 안 좋아져요. 이렇게 우발적인 결정을 잘하고, 또 신경질증 반응, 또 사람들한테 따뜻한 말을 해야 되는데 좀 약간 사납대기 같은 말들을 이렇게 막 하고, 특히 고객, 좋은 인상을 풍길 수가 없어요. 내가 힘드니까. 그래서 내일은 내일 걱정을 하고 오늘은 마무리를 차분하게 하는 게 잠으로 가는 첫 번째 길이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잘 잤다, 하루가 열렸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으면 분명히 수면의 질은 당연히 좋아집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한 거가 1993년, 제가 30살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뭣도 모르고 창업을 했었는데, 직장을 간두고 어느 정도 이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다가 IMF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년 만에 부도가 났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신불자,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딱 저기 부도 명단에 제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영향이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내 이름으로 핸드폰을 사지도 못하고 개통도 못하고, 또 내 이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요. 그때 시리에 빠져 있다가,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생각해 보니까 돈은 없었는데 일본어를 할 수 있다라는, 또 상품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그 안목이 있었다는 걸 제가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일본행 비행기를 제가 제일 싼 비행기를 탔죠. 탔는데 거기 기내지에 메모리폰 베개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이걸 내가 한국에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을 진짜 맨 땅에 헤딩 하듯이 이렇게 지도 보고 찾아다니면서 이제 방문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보니까 국내에서는 전부 다 퇴짜를 받았는데 일본 시장에서는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았어요. (21개국에) 수출을 하고, 천만불 수탁도 받고, 석탑 산업훈장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나씩 이제 성장을 했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자체 공장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해외에 많은 어떤 교두보가 생겼고, 또 미국의 큰 거래처들이 대량 오다를 이제 하겠다고 이렇게 타진도 되고, 그래서 공장을 크게 졌어요. 근데 공장을 크게 졌는데, 짓고 나서 오다가 갑작스럽게 캔슬이 되고,
또 그게 또 중국으로 또 뺏기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한 매출이 한 30%가 갑자기 급감하는 이런 위기를 겪게 됐고요. 그 과정 속에서 또 회사가 다시 또 조직이 또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게 되면서 급기야 법정 관리를 또 들어가게 돼서 2006년도에 이제 법정 관리를 들어갔죠. 들어가서 거의 한 8년을 법정 관리를 받았습니다. 네.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또 퇴직자도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월급하고 퇴직금 밀린 게 한 5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제가 노동부를 갔습니다. 고발도 있지만 징역도 있고 단속도 걸리고 다 갚았는데 그래도 행위가 있기 때문에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처벌을 면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그게 66명이에요. 이게 66명의 인간유명을 첨부한 합의서를 받기가 다 만나야 되거든요, 이게. 사인이 안 돼요. 결국은 전날 다 받았어요. 마지막에 받았던 친구한테 제가 감사하다고, 앞으로 제가 사업 잘할 거고 좋은 일 한 거니까 내가 앞으로 잘 사업하겠다라고 이제 다음날 이렇게 딱 마지막 세 장을 냈는데요. 나중에 그 부분이 제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그 기억에 남고 보람이 있는 일을 딱 뭐냐 물으면 인간임금 청구를 합의서를 받아서 처벌을 받지 않았던 또 그 밀린 임금을 다 지불한 요거가 내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보람 있고 가장 기뻤고 감사했던 일이라고 제가 지금도 생각나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나는 독단적인 사장이었다. 두 번째, 설득하는 사장이었다. 세 번째, 독선이 강했다.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자꾸 능지처참 시키려고 맨날 그런 궁리를 했었다. 예. 저도 예전에는 월급을 밀렸을 때 고발하는 직원들을 되게 막 신경을 냈거든요. 줄 때는 온다고 한 달 밀렸다고 저렇게 난리치냐 이렇게 제가 서운함도 갖고 막 이렇게 분노도 갖고 그랬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걸 갖고 카드값 내야지, 아이들 교육시켜야지, 먹어야죠, 생활비인데 이걸 밀렸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얼마나 죄송하고 죄스러운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알게 되면서 아, 이게 아무리 내가 뭐 명분 좋은 뭐 선교 활동이니 뭐 대외 활동 이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업의 경영 활동을 가장 잘하는 게 최고의 선교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법정관리 종료 후에 잘 될 줄 알았는데 또 그게 또 투자자들이 또 그 연결이 되다 보니까 제가 약간 구조도 바뀌고 하면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이 됐어요. 갈등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다면서 이제 다시 제가 광야 생활, 그러니까 백수 생활을 하게 됐죠. 당시에는 뭐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힘드셨어요? 그때 어려워서 제가 자동차는 아예 다 없고요. 밥도 거의 뭐 혼밥이나 뭐 내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가정이 없으셨어요 그 당시에는? 가정이 있죠. 제가 애가 셋인데 5명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뭐 월세로 이사 가고 그다음에 뭐 상당히 어려웠죠. 뭐 학원 다 끊고 뭐 아내도 사업 남편을 만나가지고 직장생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일터로 나가서 이제 뭐 정수기에 필터 교환하고 공기청정기 필터 교환하고 비대 청소하고 이런 일도 했었습니다. 같이 이제. 네. 저도 이제 한 6개월 정도는 그게 다 있어가지고 화병이라고 그러죠. 자다 보면 여기 가슴이 끓어요. 화가 확 치미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였는데. 네, 이게 뭐 몸이 뜨거우면 잠을 수도 없어요. 그 여성분들 격리도 잠을 못 자듯이
누워있으면 막 그런 화병이 오르니까 가슴이 뜨거운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인데 결국은 그때 주변에 도움이 큽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한마디 토크해주고 또 다시 이렇게 건드려주고 또 그러면서 또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마음을 치유했던 시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려울 때 가만히 집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어차피 이거는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내 인생 끝난 게 아니니까 그거를 좀 더 좀 유쾌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정신을 다시 이제 차리기 시작하면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를 먼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뭐 명강사 과정 막 이런 것들이 한창 유행일 때가 있었어요. 뭐 웃음 치료사, 명강사, 신앙송 뭐 이런 게 있었는데 50만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추천을 누가 해주길래 제가 이제 거기를 갔었죠. 가니까 김밥도 주더라고 이렇게. 그리고 거기 나온 강사들이 이제 그 유명 강사보다는 정말 자기들이 이제 그 생존의 강사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저를 불러주는 데는 무조건 찾아갔어요. 뭐 재능 기부 무조건 갔어요. 실제로 강사를 5만 원 받은 적도 있어요. 네. 실패한 얘기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했던 얘기를 처절하게 쓰고 또 잘 됐을 때 어떤 이유가 잘 된 거냐 이런 거를 한번 나름 정리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좀 기감이 됐으면 좋겠다. 참조하시라고. 훗날 제가 많이 얘기 들었어요. 그 정신의 책을 쓸 수 있냐? 제가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 얘기 제가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시기를 책이나 어떤 새로운 교류, 새로운 만남을 하지 않았으면 견디기가 힘들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도 CBMC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밥값이 없으면 그 어려울 때 혹시 그 백수 생활 네, 없으면 동료가 내주고 동료 회원들이 내주고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려울 때도 CBMC를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되게 사업이 좀 안 되고 이러면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뭐 좀 사업 어때요? 이러면 참 저는 솔직했어요. 내가 지금 어렵다. 나 지금 옛날에 이런 상황을 했었는데 지금 이런 공백 기간이 있다는 건 좀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그게 더 당당하고 자신감 회복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준 것 같아요. 굉장히 선배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훌륭하신 분들. 근데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사업에 우여곡절을 겪었던 분들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제 일이.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고 계시고 그걸 통해서 본인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극복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던 거를 말씀 전해 주시고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차츰 이제 뭔가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임금도 다 지불하게 되고 이런 과정 중에요. CBMC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뭔가? 저분들은 뭐가 나오길래 이렇게 돈 내면서 이렇게 CBMC 활동을 열심히 하실까? 저도 모임을 하면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8년도에 결심을 했어요. CBMC를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보자. 그 당시에 그걸 통해서 제가 얻었던 깨달음이 뭐냐면 이게 내가 일터 사역자였구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뭐 사업을 한다, 뭐 크리스찬 기업가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내가 사업을 통해서 사역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CBMC 대학이나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제대로.
아니면 뭐 생활 선교사야 이런 어떤 자부심이 생기면서 어려움 같이 보이지 않는 사명자로서 이렇게 됐고 일터사역자로서 그런 어떤 재정립을 하게 되면서 일터사역자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사업을 잘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일단 직원들이 월급을 제때 잘 줄 수 있는 기업, 그 다음에 거래처의 물때를 밀리지 않는 회사, 그리고 세금을 연체하지 않는 회사. 일터사역자의 첫 번째 우선순위라는 걸 제가 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걸 통해서 직원들과 공감하는 경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뭐 지시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어떻게 해서 존재하느냐, 우리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들하고 많이 이제 교류하고 공감하고 또 그것들이 이제 서로 이해가 되면서 이제 구심점이 점점 좀 잡히는 것 같아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셔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뭐 상담 요청도 많이 하시고 그러겠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업을 통해서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걸 좀 알리잖아요. 이렇게 뭐 책도 내기도 하고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찾아오세요. 가끔 소문 듣고, 네. 소문 듣고. 네. 아니면 소개로 여기 오시면 그분들이 이제 사업을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털어놓은 분들이 있거든요. 들어보면 이분은 망할 거는 아닌데 왜 회사를 접으라고 그러지? 이런 거. 네. 저분은 심적으로 지친 거죠, 이렇게. 다 귀찮은 거예요, 이렇게. 제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맞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느 경우는 회사 문 닫는 것보다 사건을 수습하는 게 훨씬 나아 보이는데 왜 그런 결정을 하려고 하냐라는 걸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죠. 그러면 스스로가 답을 찾아요. 찾고 나중에 몇 달 후에 어느 분은 감사하다는 전화가 옵니다. 사장님, 대표님 덕분에 회사 문 닫지 않고 이렇게 잘 하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잘 정립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장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죠. 상당히 저도 기쁘죠. 제가 일도 사역자로서 하고 있구나 이런 보람을 느낍니다. Hello, the weather is sunny. Look up, oh what a clear day. Sparrows flying happy over me. Flowers are blooming around us, and you can't stop laughing at things the way they've turned to be. Oh, oh, what a day! Kind of magic is in the air. I feel like flying away, like two kites, just me